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선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여러 생활 상담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주 수별 온누리약국 조수민 약사 모시고 양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프로바이오틱스에 관해서 관심 많으시죠? 오늘 이 프로바이오틱스 이게 식품인지 약인지 또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 건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약의 종류나 보관법, 약의 복용 방법, 유효기간이라든가 약의 부작용, 또 드시고 계신 진통제 약이라든가 변비약, 소화제, 당뇨약, 고혈압약 모두 좋습니다. 약과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주 수별 오늘의 약국 조수민 약사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환절기 이제 계절도 바뀌었는데요. 네네. 어떻습니까? 독감 예방 접종은 계속 하던데 네. 독감 환자들 좀 내원을 하시나요? 어떻습니까? 독감보다는 이제 감기 증상으로 인해서 많이 오시고요. 일단 감기하고 독감은 좀 차이가 있죠. 예, 감기는 찬바람을 느꼈을 때 이제 느낄 감자를 쓰고 기자는 이제 기운 기자인데 찬 기운을 느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을 통틀어서 이제 감기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증상들이 인후통, 발열, 두통, 몸살, 콧물 이런 증상들을 통틀어 이제 감기라고 하는데 그럼 독감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독한 감기예요. 얼마나 독하냐? 그러니까 생명에 위협을 줄 정도로. 예, 대신에 감기는 일반적으로 대증요법이라고 해서 그 증상별로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콧물이 나면 콧물이 안 나게 하는 항히스타민제를 쓴다거나 열이 나고 몸살이 있으면 해열진통제를 쓴다거나 그때 맞춰서. 그래서 사실 감기는 약을 먹어도 일주일, 안 먹어도 일주일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근데 이제 독감은 일단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감기이다 보니 거기에는 특별한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독감 바이러스 중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대표적으로 해서 그 기호들을 쓰잖아요. H1N1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특정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면 이제 그거 이제 독감은 나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독감 치료제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고. 그나마 다행이나요? 독감 환자 아직. 네, 그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거리두기, 생활 수칙, 이런 거를 많이 방역 수칙들은 잘 지키시다 보니까 그런 독감은 사실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이. 근데 요즘 오늘도 원주 코로나 확진자가 40명이 넘었어요. 네. 41명인가 그런데 감기 증상하고 비슷해서. 맞습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감기에서 나타나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인후나 기관지 쪽에 이제 감기 증상을 나타내는 바이러스를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생명에 위협을 주고 전파력이 강한 녀석인데 그걸 이제 변이 되었다, 변종되었다 해서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생명에 위협을 주는 바이러스이지만 그거에 대한 치료제가 없는 게 이제 더 문제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백신을 맞아왔고 또 치료제도 이제 나올 예정이라고 하니까 좀 더 방역수칙 거리두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상 감기 증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감기에 비슷한 증상만 있으면 바로 보건소에서 진단을 좀 받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거 홈쇼핑 광고도 엄청 나오고요. 또 이게 지금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가장 장수 품목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일단 프로바이오틱스는 이제 의약품이든 식품이든 또 분류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보통 약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인가요? 정말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식품인지? 이거는 건강기능성 식품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성 식품이라는 거는 사실
식품에 가깝죠. 의약품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치료제는 아니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건강기능성 식품은 생명 유지 또는 약간의 개선을 위해서 그걸 목적으로 꾸준히 복용할 때 어떤 기대를 할 수 있다. 어떤 기능성을. 그러한 것들을 건강기능성 식품이라고 하는 거죠. 대신에 일반 의약품 같은 경우 해열진통제, 여러분들은 열 나거나 몸살이 났을 때 약국에 가서 해열진통제를 복용하시죠. 네. 그러면 바로 효과가 나죠. 네. 그런 거를 이제 의약품이라고 하죠. 그래서 치료의 목적으로 가지고 복용하는 거를 이제 일반 의약품 또는 전문 의약품으로 이제 분류를 하기도 하는데,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건강기능성 식품은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건강기능성 식품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프로바이오틱스 말고도 좀 요즘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오메가3도 있고, 크릴 오일도 있고, 콜라겐도 있고, 요즘 이제 유행하는 것들. 크릴 오일도 유행했었고, 요즘은 콜라겐이 또 유행을 하거든요. 근데 크릴 오일이나 콜라겐은 건강기능성 식품도 아닙니다. 그래요? 네, 그냥 일반 식품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주름 기능성 그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네. 근데 이 콜라겐이나 프로바이오틱스나 먹어보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프로바이오틱스하고 콜라겐? 뭐 입자도 똑같고. 아니요, 이제 다르죠. 아예 자체가. 프로바이오틱스는 세균 이제 우리 몸에 병원성을 일으키지 않고 산을 내는 유산균. 그래서 우리 몸에 도움을 주는 균들. 그래서 사실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 거고. 콜라겐은 당류입니다. 탄수화물. 탄수화물 중에서 아주 미세하게 분해돼 가지고 그 당류라고 해서 그 이름을 콜라겐이라고 해서 말랑말랑한 어떤 형태를 띠는. 가루로 된 거는 이제 프로바이오틱스하고 콜라겐하고 맛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뭐 그런 게 사실은 가미가 되는데 이제 복용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게 이제 뭐 효과를 높이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그러면은 어떤 건강 보조 식품이라는 말씀이시죠?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능성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식약청에서 인정받은 기능성은 유산균을 증식. 어차피 유산균을 뭐 100억 마리고 몇백억 마리고 넣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걔가 어디 가서는 살지 않겠냐. 그래서 유산균이 증식하고, 그다음에 유산균, 산을 내기 때문에 그 산으로 인해서 나쁜 균들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균, 유해균의 억제, 그리고 배변 활동의 원활, 요 세 가지 정도가 기능성입니다. 그런데 프로바이오틱스도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사실 프로바이오틱스로 마케팅에서 힘이 떨어지자 그거를 이제 또 바꿔서 여러 가지의 어떤 프로바이오틱스와 연관된 제품들을 사실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 사실 예전엔 유산균이라고 했지 프로바이오틱스라고도 안 했었습니다. 유산균이 결국 프로바이오틱스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가 있고, 이제 나온 게 프리바이오틱스. 그러니까 프로바이오틱스가 아까 세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세균이다 보니까 얘네도 먹고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의 밥이 될 수 있는 것들, 먹이균. 섬유소, 당류, 이런 것들, 올리고당, 뭐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거를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프리바이오틱스만 먹는 것도 효과가 있을까? 그거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죠. 내 장에 이미 균들이 있잖아요. 걔네들도 잘 먹고 잘 살게 프리바이오틱스를 넣어주면 장내 세균 총, 그것이 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제품이 된 거고, 같이 드시면 또 더 좋을 수도 있고.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 그렇죠. 사실 이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거는 장에 가서, 장이든 뭐 소장이든 요즘 뭐 질 유산균도 있듯이 질이든 이런 데 가서 정착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정착을 해야 얘네들이 유해균을 억제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착을 못하고 뭐 변으로 나가버린다거나 가다가 중간에 뭐 위산에 의해서 파괴가 된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얘네가 정착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을 때는
바이오틱스를 같이 함께 드시는 먹는 게 것이 도움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예. 프로바이오틱스하고 프리바이오틱스 같이 광고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신바이오틱스입니다. 신바이오틱스. 네, 이것이 두 개를 합해 놓은 겁니다. 두 가지 기능. 예. 그래서 캡슐을 네. 캡슐 안에는 유산균을 넣어놓고 네. 캡슐을 유산균의 먹이로 둘러싸는 거죠. 캡슐의 재료가 프리바이오틱스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두 가지 부원료를 프리바이오틱스를 써서 만든 게 신바이오틱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오는 애들이 포스트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 예, 얘네들은 유산균, 세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로바이오틱스가 내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대사에서 만들어내는 물질들이 있거든요. 네. 그것이 이제 우리 몸에 도움을 주는 물질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뽑아내는 겁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그러니까 세균들이 도움을 주는 물질을 뽑아낸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에. 네. 그러니까 세균이다 보니까 얘네가 이제 산소 CO2를 장에서 이제 내야 되거든요. 네. 그럼 얘네가 밥을 먹고 뭐 프리바이오틱스를 먹고 그러니까 대사를 하면서 뭐 산을 내기도 하지만 그거에 대한 부산물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그 부산물들이 어떤 다른 유해균들을 죽인다거나 아니면 암세포를 죽인다거나 또는 다른 우리 몸에 도움을 주는 어떤 부산물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유산균에서 나온 물질 중에서 우리 몸에 아주 좋은 어떤 기능성을 발휘할 것 같은 애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균이 아니죠. 그러면 프로바이오틱스하고는 좀 다른, 네, 좀 다른 의미죠. 네, 그래서 식품, 네, 이것도 식품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식품으로 봐야 되겠나요? 그러면은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을 때는 프리바이오틱스를 같이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네네. 아니면 신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을 때는 한 가지만 먹어도 되고, 그 포스트 바이오틱스는 뭐 이거 자체적으로 그냥 먹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프로바이오틱스? 그러니까 신바이오틱스는 사실 그거 하나만으로는 제품화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포스트 바이오틱스라고 해놓고 거기에 이제 유산균이 프로바이오틱스가 내는 어떤 우리 몸에 좋은 물질이 뭐뭐가 들어있다라고 해놓고 거기에 프로바이오틱스가 같이 들어갑니다. 대부분. 그래서 사실은 뭐 이게 크게 도움이 된다고를 확실히 얘기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그런데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하면은 뭐 유산균도 증식시키고 또 배변도 이제 활동도 원활하게 한다고 하지만 저희가 이제 먹고 있는 이유가 면역력에 좋다고 해서 그래서 요즘 뭐 그래서 많이 드시는 분들이 TV 많은데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면역력 증강이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비염, 알러지, 아토피 이런 데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사실 크게 과대한 건가요? 크게 근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암도 예방한다고 암도 예방하고 대장암 예방도 하고 그다음에 위에도 좋고 뭐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 그게 이제 논문들이 있기 때문인데 그걸 논문을 근거로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논문들이 정말 그 어떤 추세나 어떤 그런 전체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과학적 근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럼 이게 정말 이런 식으로 효과가 있다면 진작에 그쪽으로 썼어야 되죠. 의약품으로 또 개발이 되던가. 그러니까 식품으로 나왔다는 것은 치료할 수 있는 효과는 미미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 보조 식품 그 정도로 생각을 알고 드셔야. 그럼 이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경우 어떤 분들이 좀 드시면 좋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프로바이오틱스가 부작용이랑 효과가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작용도 있어요? 그렇죠. 모든 건 부작용이 있습니다. 식품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식품인데 유산균을 사실 우리는 어디서 대부분 섭취를 했죠? 요구르트, 김치 뭐 이런 걸로 섭취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우리는 캡슐 하나에 넣은 거죠. 가공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루에 또는 삼시세끼 동안 먹는 양보다는 훨씬 많은 양의 것들을 우리는 섭취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다른 부원료들도 같이 섭취하게 되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내 몸에 다른 물질이 들어온다는 것은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효과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과민성 대장증후군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복부 팽만이 심하다 또는 복통이 심하다
설사나 변비가 심하다. 이러면 한번 복용해 볼만 하고요. 네. 그리고 복용을 했는데 반대로 복부팽만이 생기고 복통이 생기고 설사나 변비가 있다. 그러면 자기랑 안 맞는 거죠. 그게 이제 부작용이다. 네, 맞습니다. 말씀이시군요. 네네. 그럼 뭐 피부에 뭐 알러지가 생기거나 그러지는 뭐 그럴 수도 그럴 있습니다. 수도 있고. 예.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수별 오늘의 약국 조수민 약사 모시고 양약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서 함께하고 있고요. 이 밖에도 모든 약과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뭐 당뇨약이나 고혈압약, 영양제, 또 비타민제 많이들 드시죠? 약과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11시 49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수별 오늘의 약국 조수민 약사 모시고 양약 상담하고 있습니다. 3619번님의 문자 상담인데요. 방송 듣다 보니까 상담 전화 먼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764국에 6335번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프로바이오틱스를 설사가 하고 나서 네. 그거를 사드렸거든요. 네. 근데 조금 좋아진다가 또 설사가 나더라고요. 네네네. 이건 설사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지금 계속 복용 중이신가요? 예. 지금 이게 복용 당뇨도 있고 그래서 네. 뭘 먹으면 흡수가 안 되고 자꾸 설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프로바이오틱스 일단은 끊어보셔야죠. 예. 일단 그래요? 끊어보셔야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게 있으면은 안 맞는 거일 수 있다고. 그래서 설사나 변비가 오는 경우에는 일단 끊어보시고 그걸로 인해서 개선이 된다면 유산균이 좀 자기 본인하고 이제 안 맞는 부분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끊었는데도 계속 설사가 있다 그러면 한번 병원을 방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좋아지기는 했대요. 근데 약간 좋아진 거지 그렇게 팍 좋아지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유산균이라는 게 식품류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이제 뭐 원하시는 만큼의 어떤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으실 거고요. 정말 그 설사가 심해서 한다면 뭐 대장 검사를 한다거나 소화기내과 같은 데에서 뭐 검사를 받아보시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도 좀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병원을 잘 안 가려고 그래요. 병원을 이상하게 이상한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오빠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병원 가기를 꺼려 하더라고요. 병원 안 가고 먹을 수 있는 약이 있을까요? 일단 뭐 일반 의약품 중에서 지사제로 쓰일 수 있는 약들은 있는데 그것도 사실 만약에 어떤 다른 질환으로 인한 거라면 지사제는 사실 변만 안 나오게 하는 거지 설사만 멈추게 하는 거지 다른 거에 어떤 영향을 주지를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어디가 안 좋아서 설사가 있는지를 좀 알아보시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균 때문에 그럴까요? 균? 일단 뭐 장내 세균총이 정상화가 안 돼서 일반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유산균이라는 게 장내 세균이 한 50에서 100조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식약청에서 보장하는 균수는 100억 개입니다. 100억 개면 약 0.01%에서 0.02%를 우리가 먹는 거예요, 하루에. 그게 정말 장에 가서 얘네가 장에 정착을 잘해서 정말 얘네가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참 애매하죠. 0.01%가. 그래서 사실은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게 그렇게 사실 큰 효과를 기대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네. 그래서 일단 정확한 거는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고 거기서도 아마
장내 세균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라면 처방도 내주시니까 유산균을. 그러니까 이제 뭐 그쪽에서 한번 또 약을 복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3619번님의 문자 상담인데요. 방송을 듣다 보니까 50대 후반의 여성인데 당약을 먹고 있으면서 콜라겐을 먹고 있는데 콜라겐이 당이라고 해서 걱정이 된다고 이거 먹어도 되는 건지. 일단 당류는 맞긴 맞는데요. 예. 사실은 당뇨 환자분들한테 조심해야 될 거는 사실 콜라겐보다는 글루코사민이나 콘드로이친을 더 그래서 사실은 고분자 당류인 콜라겐이나 글루코사민은 분해되면 당이 많이 나오죠. 근데 사실 콜라겐 같은 경우 요즘 나오는 것들은 뭐라고 하죠? 저분자, PC 콜라겐, 식물성 콜라겐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분자이기 때문에 사실 그만큼 당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는 사실 크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상담 전화 네. 또 받겠습니다. 764-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그 유산균, 여머시기 유산균을 먹었거든요. 네. 근데 한 이틀 정도 먹고 난 다음에 아주 변비가 심해요. 네네. 그러면 어떻게 그게 제 몸에 맞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이게 효과를 기대하는 거랑 부작용이랑 아까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유산균을 먹었는데 복부 팽만이 심해지고 복통이 있고 설사나 변비가 있다. 그러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먹고 네. 가급적이면 유산균은 식전에 먹는 게 좋다고. 네, 맞습니다. 식전에. 네. 모든 유산균은 식전에 먹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식전에 먹냐면 네. 먹으면 위를 통과하지 않습니까? 네. 위를 통과하면 위산이라는 아주 강력한 공격 인자들이 있어요. 네. 위산이 아주 매우 강한 산을 뿜어내기 때문에 네. 유산균이 죽죠. 네. 근데 밥을 먹으면 그 위산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위산이 적게 나오는 공복에 먹으라는 얘기가 네. 장까지 살아갈 수 있는 유산균의 수를 높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혈압약은 식전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먹고 유산균도 같이 먹어도 괜찮은가요? 네, 상관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러면, 아까 변비가 생기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일단은 그 유산균을 복용하시면서 네. 야채, 섬유소를 좀 많이 드셔보세요. 네, 그 뭐 사과라든가 양배추라든가 네. 이런 어떤 섬유소들을 같이 많이 복용하셨을 때 변비가 개선이 되면 그런 식으로 복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복용하시는 유산균의 그 세균 종류가 네. 본인하고 안 맞을 수가 있는 거고 다른 유산균은 또 맞을 수가 있으니까 또 바꿔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네, 그럼 칼슘은 언제 먹는 게 좋을까요? 칼슘은 대부분 저녁에 복용하라고 얘기를 해요. 비타민 D하고 같이. 네, 뭐 저녁에 복용해도 근데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대신에 이제 얘가 이제 위장장애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네. 식사하시고. 네. 비타민 D도 연질 캅셀이지 않습니까? 네네. 말랑말랑한 거. 그러다 보니까 아니요. 이제 식사하시고. 아니, 그 칼슘하고 같이 섞여서. 같이 섞여요. 그래도 지용성 비타민이다 보니까 네, 식사하시고 방송 시간이 바로 다 드시면 돼서요. 됩니다. 오늘 네. 여기까지 상담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스별 오늘의 약국 조수민 약사 모시고 양약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대선 후보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의 방송기자 초청 토론으로 방송 삭제 하루 쉬겠습니다. 모레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